KBS 대전 생생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화요일 KBS 대전 생생 뉴스 방석준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때론 실망을 느낍니다. 상대가 나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애시당초 그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없는 것들을 나 스스로가 자신도 모르게 기대해왔기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특별한 관계에서 절대적인 행복, 충분한 감사, 완전한 안전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어떤 사람이나 활동도 이 같은 기대를 온전히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기대하지만 제대로 얻지 못해 씁쓸해하고 실망하다가 결국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몹시 원망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가 터무니없었을 뿐인 경우도 있습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를 바라보며 타인에 대한 나의 기대도 다이어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낮에 대부분 그치겠고 예상 강우량은 5에서 30mm입니다. 충남 서부 지역의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보령댐이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강물을 끌어다 쓰는 보령댐 도수로가 가동됐고 일부 시군에서는 물절약 운동도 본격화됐습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이 올 초 예타 면제로 사업이 통과됐지만 태미국의 급경사와 서대전 육교 지하화 등 일부 노선에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사업 적정성 검토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예산 900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대전 가수원과 논산 구간 호남선 선로 호남선 직선화 사업은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됩니다. 천안 성안에서 공주 정안 나들목을 잇는 민자 고속도로 건설 제안서를 민간기업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고속도로 구간은 천안과 아산을 통과하는 길이 39km입니다. 한 보험사가 지적장애인에게 보험 상품 여러 개를 가입시키고 1년 넘게 보험료를 받아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뒤늦게 알아차려 환급은 받았지만 이처럼 장애인을 상대로 한 얄팍한 상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조승래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의 승리를 보내주신 시민 기대에 여러모로 부족해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이장우 의원을 대전시당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대전 시민들과 함께 현 정권의 무능과 부패, 폭정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대전시정 실정에 대해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주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가 이창선 공주시의원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치상,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프로축구 대전시티즌 주전 수비수 이지솔과 아산무궁화 공격수 오세훈이 시리아와 친선 경기에 나서는 22세 이하 대표팀에 발탁됐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황정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좀 무사히 넘어가나 했더니 충남 서부 지역에 또 가뭄이 심각하다고요. 네, 가뭄이 이제 일상화된 것 같습니다. 2010년대 들어 거의 매년 충남 서해안 지역에 가뭄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올해도 충남 서부 지역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이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어제부터 금강 하류의 물을 공급받는 도수로가 가동에 들어갔는데요. 하루 최대 11만 5천 톤이 보령댐에 보충됩니다. 도수로가 마지막으로 가동된 게 지난해 4월이니까요. 1년 4개월 만에 재가동에 들어간 셈입니다. 금강물이 그 보령댐으로 유입이 되면 아무래도 이 수질의 변화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다고요. 네, 수자원공사는 최대한 깨끗한 물이 유입되도록요. 도수로에 조류 차단망과 필터를 설치했고요. 또 자연 정화를 활용한 5단계 수처리 저감 시설도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공급되는 물의 양이 보령댐 공급량의 48%에 달해서요. 보령댐의 용수 공급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비가 계속 안 오면 이마저도 완벽한 대책은 아닌데요. 보령시는 각 가정과 다중이용시설에 절수용품을 보급하고 있고요. 물 아껴 쓰기 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금강 도수로 가동은 연례 행사가 됐군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관련해서 태미고개 급경사 등의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요? 네, 올해 초 발표한 대전 트램 건설의 사업비는 6,900억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태미고개 구간은 지상으로 하기로 해서요. 급경사에 따른 안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또 서대전 6교 구간은 트램차로만 지하터널로 하기로 했는데요.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네. 이런 논란 속에서요. 한국개발연구원이 추가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했는데요. 예산을 당초보다 902억 원 늘려서 7천억 원대로 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요. 태미고개는 정상부의 급경사를 낮추는 걸 기본으로 했고요. 324억 원을 추가로 들여서 충남대 병원에서 한밭 종합운동장까지 트램 2차로를 지하 복선 터널로 바꾸는 대안도 인정했습니다. 또 서대전 6교 구간은요. 6교는 그대로 두고 트램 2차로에 한해서 깊이 30m의 고심도 복선 터널로 건설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대전시는 이번 대안이 최종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요. 기재부와 협의한 뒤 다음 달 안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예, 이 사업 아직은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태미고개 같은 고개들이 많죠. 네, 그렇네요. 예, 나머지도 순조롭게 진행돼야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한 보험회사가 지적 장애인에게 여러 개의 보험 상품을 가입시킨 일이 있다고요. 네, 이모 씨는요, 그 지적장애 2급인 29살 아들을 뒀는데요. 얼마 전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이상한 그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잘 모르는 보험사에서 보험료가 청구됐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동안 무심코 넘겨서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해당 보험사에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요. 아들 명의로 보험이 4개나 가입돼 있었습니다. 네. 그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이 걱정돼서요. 그 휴대전화를 사줬었는데요. 지난해 5월 보험사 상담원이 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보험에 가입시키고 자신의 계좌에서 보험료를 인출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네. 그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가입시킨 보험이 4건인데요. 치아보험과 3대 질병보험 등 이 씨의 가족은 가입 의사가 전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해당 상담원은요. 이 씨 아들이 모든 말에 네라고 대답하자 보험 가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보험을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보험사는요. 이 씨가 항의하자 그동안 받은 보험료 90여만 원을 환급했는데요. 그 사회적 약자를 돕지 못할 망정 이를 장사 속에 활용하는 얄팍한 상술 아주 씁쓸합니다. 네. 참 영업에도 금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면 못하겠습니까?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그 오늘 아침이죠. 오전 7시 10분쯤에요. 대전시 유성구 자운대 군부대에서 그 불이 났습니다. 네. 뭐 부대 건물은 아니고요. 야적장 창고에 있는 창고에서 불이 났다고 하는데요. 창고 건물 일부하고 폐기물 등을 데우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군하고 소방당국이 지금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황정환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 여성가족정책센터는 오늘 오전 10시 대전 세종연구원 3층 소회의실에서 젠더 콜로퀴움을 개최합니다. 숭실대학교 김소라 초빙 교수가 함께 그리고 홀로 디지털 성폭력과 남성연대의 변화란 주제 발표를 합니다. 부여구는 부소산 삼충사 입구에 현존하는 일제의 부여 신궁 관련 시선물인 지하굴의 보존가치 판단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화 토론회를 오늘 오후 2시 여성문화회관에서 개최합니다. 한반도를 대륙 진출 전진기지로 이용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역사적으로 가장 관계가 깊은 백제왕도 부여의 신궁 건설을 계획했었습니다. 제23회 전국 청소년 연극제가 오늘부터 11일 동안 예산군 문예회관과 예산군청 추사홀에서 열립니다. 전국 18개 고교 연극팀이 참가합니다. 2019 동아시아 청소년 공기총 사격대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서산시 종합사격장에서 열립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3개국에서 출전한 15세에서 18세 사이 선수 100여 명이 참가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보령 36, 공주 30, 대전 26mm 등입니다. 이번 비는 낮에 대부분 그치겠고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 각종 폭발 사고나 기계 끼임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대전과 세종 충남의 산업재해 현황과 예방 대책은 무엇인지 이명로 대전고용노동청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명로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서 지난 2월에 로켓 추진체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한화 대전 공장, 여기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이 6개월여 만에 최근에 해제가 됐는데 그동안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졌죠? 네, 우선 그 사고가 발생한 추진체 발생 시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원격화를 실시해서 그 이행 작업을 할 때 작업자가 위험한 장소에서 벗어나서 모니터를 통해서 네.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사고 공정을 개선했습니다. 네. 또한 작업 표준서를 개정 보완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도 강화를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한화 대전 사업장이 그 유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서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예. 더 이상은 이런 사고는 나지 말아야 되겠죠. 네. 이렇게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또 질병에 걸리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또 그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작년 한 해에 전국적으로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971명입니다. 네. 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절반인 485명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해서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이 제조업으로 27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 유형을 보면 건설업은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 약 60%를 차지해서 가장 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제조업은 기계 설비 등에 의한 끼임 사고 비율이 약 35%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현재 통계상으로는 전국의 사고 사망자가 465명으로 작년과 비교하면 7.6% 약 38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에 전국적으로 1,000명 가까운 근로자들이 작업 현장에서 사망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인원이군요. 네. 이 대전 충청 지역의 산재 사망 사고 현황도 궁금한데 우리 지역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실태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 대전 충청 지역에서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56명이 산재로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7년 동기 대비로는 24.4% 증가했고요. 네. 작년 동기 대비로는 17.6%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올해는 어쨌든 작년보다는 줄었지만 네. 여전히 절대 수준으로 보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되면? 전국 대비로는 전국이 한 971명이니까요. 네. 56명이면은 뭐 한 5%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사망 사고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건설업 추락 사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설업 추락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예, 이렇게 건설업에서 추락사고가 많은 그런 핵심적인 이유는 저희가 분석할 때는 사업주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추락 방지 시설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저희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요. 그 법에 따르면은 건설 현장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작업 발판이라든지 뭐 안전 난간, 네. 뭐 추락 방지 그물망, 그다음에 이렇게 공개된 개구부의 덮개 이런 걸 설치해야만 하거든요. 네. 그리고 한편 또 작업 도중에 안전 난간 등을 잠시 해체하거나
그다음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 벨트를 매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을 위해서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을 하고 착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장에서는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거나 또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이런 건 아끼지 말아야 되겠죠. 정말 설마가 사람 잡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근로자들도 또 의식 개선을 좀 해야 되겠고요. 예. 예. 그래서 이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추락 방지 시설, 안전 벨트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건데 일부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이런 조치들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하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이런 겁니까? 예, 이제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그 가시설물인 비계라고 하는데요. 예. 비계를 설치해서 작업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스템 비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한 그 작업 발판이나 안전 난간 네. 이런 추락 방지 시설이 일체형으로 조립되어 있는 그런 비계를 말하는 건데요. 훨씬 안전한 비계군요. 예, 맞습니다. 예. 이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게 되면 추락 사고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동안 사용해오던 그 강관 비계에 비해서 물론 비용이 조금 더 들기는 하지만 확실히 안전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는 그런 설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조업의 경우에 기계 노동자들의 신체가 끼이는 끼임 사망 사고 많이 발생했고 최근 우리 지역에서는 이 사고들 때문에 큰 문제도 됐었는데 네. 그 원인과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작년에 이제 소발전 그런 예. 사고도 있었는데요. 이런 컨베이어 벨트 등의 이제 기계나 장비를 사용하는 그런 제조업 공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 끼임 사고. 예. 이 끼임 사고는 그러니까 정비나 보수 작업 중에 그 작동 중지 규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네. 예, 즉 전원을 끈 상태에서 정비 작업이나 보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전원을 켜둔 상태에서 그런 작업을 하다가 벨트 등에 끼어서 사망하는 것입니다. 네. 때문에 제조업 공장 끼임 사망 사고를 줄이려면 이런 정비나 보수 작업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작동을 중지한 상태, 즉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수칙들을 우리도 생활 주변에서 잘 지키지 않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도 자동차 시동을 꺼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냥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주유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생활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또 설마 하다가 또 사고가 나는 거죠. 네. 사실 산업 현장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자들에게도 큰 어려움이지만 사업장 자체 손실도 큰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사고가 그러니까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네. 저희 대전청에서는 그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체계가 완전하게 구축이 돼서 사고 재발의 가능성이 없다. 네. 이런 확신이 들 때까지 작업 재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 중지로 인한 비용이 막대하고요. 네. 이외에도 뭐 브랜드 가치 하락 등 사고 지출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출 비용을 고려를 하게 되면 결국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가 결과적으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조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을 유념을 하셔서 사업장에서는 예방 투자에 적극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사실 우리 지역에서도 한화나 그 발전소 네. 그 회사 피해도 엄청났죠. 네, 뭐 한번 실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네, 이게 작년에 이제 서부발전 사고라든지 네. 그다음에 하나는 또 두 번 또 폭발 사고가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업이 중지되게 되면 금액으로는 뭐 엄청난 손해를 야기하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안전을 위한 투자비보다 더 많이 소요가 되는 수십 거죠. 배가 예. 더 피해가 올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또 서산 대산 화학기지에서도 네. 그런 사고가 있었고 정말 이건 저 종잣돈입니다.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예. 예. 이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사업장 모두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관계기관의 대책도 필요한데 최근 고용노동부가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실행을 하고 있다고요. 이 내용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네. 저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에서 그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산재 사망 사고가 사실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도 방금 사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네. 따라서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건설공사 현장에서 추락 방지 시설을 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제조업 공장에서 정비 보수 작업을 할 때 그런 작동 중지 규정, 네. 이런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지 이런 걸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감독을 하겠는데요. 네. 이것들이 이제 불시에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감독을 하반기에 좀 강하게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의 이런 감독, 점검 이런 것들이 예고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웠고 또 근로자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차피 형식적인 거 아니야 하는 이런 그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요인도 됐었는데 이젠 불시에 감독을 하는 거군요. 네. 이번에는 좀 불시에 그렇게 점검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적발이 될 경우는 어떤 처벌이 있게 됩니까? 저희 법상으로는 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1차적으로는 이제 시정 조치를 많이 합니다. 네. 시정 조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네. 더 이제 큰 그런 어떤 위법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법 처리도 그렇게 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노동 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사법 처리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어떻습니까, 추세가? 최근에 저희가 이제 건설 현장 그 추락 방지 시설 하는지 네. 여부를 이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상당수 사업장에서 아직도 네. 그런 시설을 하지 않아서 적발이 많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도 사법 처리가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노동청이 최근 몇 년 들어서 굉장히 바빠진 기관 중에 하나고 또 그 여론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또 받는 기관이 됐어요. 네네. 예. 요즘 그런 분위기 정말 그 느끼십니까?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예, 뭐 산업안전 오늘 주제가 되는 산업안전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주 그 52시간제, 네. 뭐 최저임금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국정 과제가 되다 보니까 네.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할 일이 많아졌죠. 예. 지금 52시간 얘기도 하셨고 최저임금 이제 얘기도 하셨는데 그 부분도 또 점검하셔야 되고 감독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아직까지는 뭐 최저임금제나 이런 것들은 조금 그 유예 기간을 조금 두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그 52시간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점진적으로 네. 사업장 규모별로 이제 내년부터는 300인 미만에 적용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네. 이렇게 준수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요. 네. 그렇게 자율적으로 이제 정착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감독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 사실 이 노동자들에게 친구 같은 기관이 노동청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지방 노동청장으로서 또 최근에 이런 분위기 때문에 네. 또 각오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 고용노동청에서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이 주로 이제 그 취약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을 당하지 않도록 네. 임금 체불을 당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석 명절을 근로자들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체불이 발생한 그런 사업장에서는 빨리 좀 체불 해소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저희도 이제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운 게 현실인데 체불임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음 주쯤에 한번 다시 말씀 나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터에서 이렇게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최근 또 산재 사망 사고를 당한 근로자 중에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자녀가 한 명인 가정에서 이렇게 산재로 외동 아들을 잃은 그런 부모의 심정을 참 헤아리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네. 또한 가족 부양을 책임지는 그런 가장이 산재로 사망을 하게 되면 그 가족은 또 풍비박산이 나게 되고요. 네. 또 더 나아가서 이 산재 사망은 국가적으로도 노동력의 큰 손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재가 발생하면 사회에 지출하는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때문에 산재는 이제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하고요. 또 그래서 산재 사망 사고는 반드시 근절이 돼야 됩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것은 이제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면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주 여러분께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할 때는 뭐 안전 난간이라든지 이런 추락 방지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 주시고 네. 가급적 시스템 비계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제조 공정에서는 정비 보수 작업할 때 반드시 전원을 꺼주시기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의 산업재해 현황과 예방 대책은 무엇인지 이명로 대전고용노동청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충청 금강일보는 참이슬, 처음처럼의 군림, 지역소주 텃밭서도 비틀이란 제목으로 주류 소비가 줄고 있는 가운데 전국구 대기업 주류업체가 새로운 매출을 찾아 지역 텃밭의 점유를 늘리고 있어 지역 소주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전일보는 지역상품 애용으로 지역경제 살리자. 충청투데이는 트램 사업비 증가에도 대전시 숙제는 남았다. 이런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아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8월 27일 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